안녕하세요.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오늘이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민군 갈등 분야입니다. 먼저 접경지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 중에 민군 간의 갈등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실태 중에서 지역 주민과 관할부대 사이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군 갈등은 국방정책이나 관할부대 입지 문제인데 공공갈등이나 정책 갈등의 성격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정보화, 민주화, 지방화가 시작되면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보면은 부대 통합과 이전을 할 때 부대 위치를 선정할 때는 님비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군사시설은 안보 공공재로서 좀 필요하다는 공감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은 중장기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개발 계획 간의 충돌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일부 소수 인원에 의해서 불만이 제기되던 것이 연대화 등 집단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상황 발생에 따라 주민과 지자체, 지자체의회, 시민단체 등 이런 것이 연대함으로써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보면은 군사시설이 주둔함에 따라 부정적인 이미지와 훈련에 대한 피해 등 불안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여러가지 루머가 확산되는 불안감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갈등 당사자 사이에 이념하고 가치 대립이 이제는 인내에서 갈등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의 세력들이 등장함으로써 갈등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보면은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를 빌미로 정보 공개가 제한되고 있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군사시설이 축소 또는 통합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갈등 조정 협의기구 이 운영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발생 이전에 갈등 역량을 분석하고 잘 대응하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명확한 역할 분담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치 갈등이 변질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 갈등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어떤 문제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항을 보면은 군협의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국방부나 군사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자체하고 관할부대의 서로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더욱더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 다음 사항은 보면은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부대를 배치할 때 사전에 연구도 하고 기타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하는 이런 어떤 그런 필요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보면은 조직과 갈등의 특성에 맞는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과 또 갈등 관리의 실효성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 따라서 군부대에 갈등 관리 전담 기구를 만들고 또한 이것을 운영하는 전문화가 필요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관할 부대 지휘관들의 갈등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민군 갈등에 대한 어떤 관리적 시각을 재정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역량평가 항목에 이 갈등 관리도 추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쪽 문제, 한쪽 면만을 고려해서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범정부의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으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규제 완화 방안, 즉 이제 발전 방안입니다. 첫 번째가 민군 갈등에 대한 관리적 시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의 타당성과 갈등 해소가 분리되어야 하고 이것도 또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갈등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방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고 또 군 입장에서는 조사와 연구가 또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은 국가안보 충실에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학습 노력이 필요하고 국방부는 사관학교와 각종 교육기관에 갈등에 대한 정규 과목을 만들고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이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오스트리아 빈 공항이 소음 공해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승객당 20센트씩 환경기금을 조성해서 75%는 지역발전기금으로 25%는 환경소음 연구비로 사용하는 등 상생의 길을 모색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의 입지 선정, 갈등 해소 문제입니다. 군부대 주도는 국방부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항상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일부이긴 하지만 불통이나 절차 미준수하는 것에서 소통이나 절차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방부 관할 부대는 군사시설의 중장기 입지 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개발 계획 간의 충돌이 아닌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면 갈등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민군 갈등 사업에서 갈등 이것을 역량평가 항목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할 경우에는 환경역량평가, 교통역량평가와 포함해서 갈등역량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역량을 평가한 다음에는 관리를 구체적으로 내실화 하고 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의 갈등 관리에 집중한다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군 갈등 해소를 위한 범정부의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방과 안보를 지켜나가는데 이제는 모든 사항이 그리고 방법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 관, 산, 군, 학, 원, 연까지 총망라한 새로운
어떤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든다면은 동해안 철조망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철조망 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로 확장하면서 전략적으로 관리를 하고, 대내적으로는 지방정부 내부 간의 갈등이 형성된다면 형성되지 않도록 세제상의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적인 방향은 아니지만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했으니까 이런 내용을 해당 국방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상당 부분 민군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 강의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마지막으로 법률 분야입니다. 즉 생활환경 피해 방지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강의 등록 방법은 같고요. 네이버에 있는 한국국방부동산연구원 활용해 주시고, 다음에 있는 단석부동산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